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해늘킴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어, 지금 새벽 5시입니다. 아침에 달이 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보기 드문 현상이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저 아름다운 달을 볼 수 있다는 거. 이 화면에는 작게 보이지만, 실적으로 달이 굉장히 커요. 육안으로 보는 경우는. 진짜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좀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일찍 일어나면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수입 창출을 위해서 또 일도 나가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얼마 전 5월 1일인가요? 도시어부를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촬영한 장면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이게 5월 20일 날 방영이 되는데 그 5월 20일 날 방영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널 A 그 도시어부 3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이덕화나 이런 분들 나오시고 출연진들은 저쪽 지금 화면 건너편에 지금 모여 있어요. 비가 오고 그랬거든요. 도시어부 촬영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5월 5일 오늘이 5월 5일 아침인데 도시어부 촬영이 끝나고 그 이후에 날씨가 좀 차갑고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안개가 피어 있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잠깐 차를 세워서 촬영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요기, 예쁜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담았습니다. 도시어부 촬영이 저쪽 좀 왼쪽 뒤편 쪽에 거기서 했었어요. 이제 지금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라 제가 아침에 새벽 5시에요. 지금 5시경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조금 더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게 이 저수지에서 보여지는 환경들이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제가 본 아름다운 광경 중에 중간 정도 해당이 돼요. 중급 정도. 물안개가 올라오고 은행 낙엽이 가을에 떨어질 때, 이때 정말 아름다워요. 사진 하시는 분들 많이 와서 보고 계시는데 보고 촬영해가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곳을 매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이 아름다움 공유해 보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저는 아침에 하천 정비 작업을 나갔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잡풀, 그리고 이제 돌들을 어느 정도 하천 정비를 하고요. 이미 며칠 전에 화면 정면 끄트머리에 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곳에 하루 작업을 했고요. 오늘 이틀째 작업을 합니다. 하천 정비 작업도 뭐 제초나 이런 부분들이 주죠. 동네 주민들, 주민분들이 하천을 좀 깨끗하게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작업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천 정비 작업은 주로 나라시 형태예요. 나라시 형태의 작업을 해서 풀이라든가 그동안 쌓였던 뭐 쓰레기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한 군데 긁어 모으는 거죠. 그래서 하천 안쪽부터 제초 작업을 해서 좌측으로 이동을 해서
이 하천 옆에 뚝에 쌓아서 쌓을 생각입니다. 오늘 이런 작업들은 초보자들 경우 나라시 연습에 많이 도움이 되죠. 이게 쉬워 보여도요, 아주 얇게 표피를 얇게 해야 돼요. 왜냐면 밑에 흙을 다 긁어낼 필요 없고 위에만 살살살살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소화 시켜야 되죠. 흙을 최소화 시켜서 긁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나라시를 형태를 하고, 영상 후반부에 보시면은 제가 이 제초나 하천 정비 작업을 거의 다 마치고 여러분들께 이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평탄을 계략 평탄이죠. 위에 계략 평탄을 이런 본버켓 갖고 하지 않고 우리 하월 버켓이라고 있어요. 하월 버켓. 왜냐면 상수도 같은 경우 배관 작업을 하다 보면 밑으로다가 장애물 있어 밑으로다가 관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뚫는 경우 하월 버켓을 사용하거든요. 이런 것을 하월 버켓이라고 하는데, 이 하월 버켓을 제초 작업 다 하고 뚝을 다 여기 이제 정비 작업을 다 마치고 이제 시각적으로다가 눈에 이렇게 이제 많이 조금씩 튀어나오는 흙이요. 그런 부분들을 하월 버켓을 이용해서 툭툭툭 회전 선의 나라시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의 나라시가 좋은 부분들이 어떤 경우냐면은 모래 나라시라든가 골재 나라시 때 상당히 활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월 버켓을 가지고 단순히 하월 용도만 쓸 것이 아니라 모래라든지 부드러운 흙 이런 데서 계략 평탄 작업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영상도 함께 담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굴삭기를 갖고 노는 영상입니다. 굴삭기를 가지고서 틀에 회전 영상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월 버켓을 가지고 회전 나라시 할 때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라시를 할 수가 있어요. 평탄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거칠은 땅이나 돌이 많은 데서는 회전 선의 나라시를 하월 버켓을 써서 하면은 선의 모터가 파손될 우려가 있어요. 그걸 잘 고려를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전체 전반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굴삭기에 새롭게 굴삭기를 진입하시는 분들 굴삭기 진입과 그 다음에 굴삭기를 가지고 수입을 창출했을 때 어떻게 현금 흐름 관리를 할 것인가, 자산 관리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화제로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굴삭기 시장은 굉장히 포화 상태예요. 굉장히 많아요. 굴삭기가 서 있는 것도 많고, 지금 5월달 같은 경우는 농촌이나 이런 데서는 굴삭기가 모자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세워져 있는 경우가 꽤 눈에 띄어집니다. 예전하고 좀 분명히 다른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굴삭기를 면허 취득을 하고서 이제 꿈을 갖고서 굴삭기 현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굴삭기 면허 취득한 분들 중에 약 10%도 시장 진입을 사실은 하지 못해요. 10%? 제가 20명 정도 같이 굴삭기를 배웠는데, 지금 현재 굴삭기 일하는 친구들이 4명,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게차나 다른 쪽에도 가 있고, 그러니까 20명 중에 4명이니까 아주 극소수죠. 여기서도 또 추려질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굴삭기 자격증을 따고 바로 시장 진입은 매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비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실이.
이게 자격증은 뭐 그 어떤 그 최소의 요건이고 진입할 수 있는 굴삭기를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죠.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굴삭기 시장은 제가 봐서는, 제가 보는 견지로는요, 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굴삭기 시장을 진입할 기간을 몇 년으로 잡아야 되냐. 기능 습득 기간과 일머리를 습득하는 이런 기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현장에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주변에 굴삭기 관련돼서, 건설업종 관련돼서 인맥이 엄청 중요해요. 인맥이 없으면은 사실 일거리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인맥과 그 배차 사무실 이런 곳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이 굴삭기 시장을 진입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능 습득 기간을 몇 년 넣느냐, 몇 년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맥, 주위의 인맥, 배차 사무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를 가늠을 하고서 굴삭기 시장을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굴삭기 시장이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50대에서 70대가 주력을 이루어요. 그 젊은 층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20대, 30대 분들은 처음에 굴삭 자격증을 따고서 이후에 트레이닝 거치면서 차분히 준비하시면은 앞으로 굴삭기 시장은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전망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그 기능이 좋아도요, 현장에서는 젊은 층을 쓰게 돼 있어요. 젊은 층들을 그 채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현장에 요청하는 경우가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봐서 단지 이제 그 20, 30대, 40대 초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입 시간, 기능 승용도 이런 것만 고려를 한다면은 아주 그 시장 자체가 그 포화는 되어 있지만 연령이 고연령대의 포화 상태이죠. 저연령대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로는 20, 30대, 40대 초반까지 그 진입을 장래를, 미래를 내다보고 하면은 저는 진입이 그 여건이 좋은 분들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굴삭기 현장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공투나 그 6더블 있죠. 6더블. 여기에는 완전히 고능력자들, 베테랑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이곳에 초보자 아니면은 2, 3년 된 사람들이 그 시장을 진입한다? 정말 제가 생각해서는 정말 어려운 거라 생각해요. 이런 시장에 초보자가 고가의 장비를 사서 진입은 제가 봐서는 성공 확률이 1%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런 그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대책 없이 진입을 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대체적으로 이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할부를 끼고 사요. 할부, 거의 전액 할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투 같은 경우는 기계값만 트랙이 있는 경우 한 6,400에서 7,000, 그래 트럭까지 트럭을까지 하면 7,000에서 1억 1천 정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어태치먼트 붙여요. 어태치먼트 2천만 원 정도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은 1억 2천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6더블 같은 경우는 기계값이, 장비값이 1억 3천에서 1억 5천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어태치먼트를 또 장착을 한다. 화물차는 안 사지만 어태치먼트 장착을 한다. 어태치먼트 3천에서 5천 정도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최소한 1억 5천 이상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할부로 끊어서 낸다. 내면서 일을 잡아서 나간다. 일을 한 달에 20일 이상 15일 이상 일을 칠 수 있느냐. 글쎄요. 그건 여러분들 우리 한테 좀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정말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매월 할부금이 그냥 보통 만약에 공투 1억자 보면은 170만 원에서 170만 원 전후, 그 다음에 1억 5천이면은 매월 250만 원이거든요. 야, 이거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시장을 진입한다?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굴삭기 시장이 전망을 떠나서 이렇게 고액의 자금을 투자를 하고 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굴삭기가 보통 이제 공투 같은 경우는 하루에 기름이 한 50리터 전후예요. 50리터 전후 1일 쓰는 게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6W 같은 경우는 7, 8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보더라고요. 더 일량이 세신 분들은 RPM을 높이시는 분들은 이보다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름도 많이 먹는데 기름도 많이 먹고 매월 15일 이상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초보 중급 분들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굴삭기 시장을 쉽게 진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저도 결론 내린 게 이제 그래서 미니 시장을 제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미니 시장. 이 베테랑 06W는 베테랑 선배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시장을 내가 진입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저는 미니 시장을 선택을 한 겁니다. 상대적으로다가 미니 시장은 베테랑 선배님들이 오시질 않아요. 그리고 날씨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거 에어컨 덥죠. 여름에 뜨겁죠. 햇빛 다 노출되죠. 그리고 기계 진동, 롤링도 엄청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참 오래되신 분들이 이제 미니 시장은 크게 접근을 하지 않아서 그나마 틈새 시장이 저는 미니 시장이라고 봐요. 미니 시장. 그래서 장비가 포화 상태이지만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미니 시장을 겨냥을 해서요. 미니 시장도 들어오셔가지고 수입을 많이 목표를 하면은 제가 봐서는 진입을 못해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월 전업으로 한다해도 200, 300 정도 수입을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또 거기에 12, 1, 2월 달 같은 경우는 완전 비수기거든요. 이것도 사실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대를 많이 낮추고요. 저는 겸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굴삭기 시장에서 제대로다가 능력을 인정받거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공투나 6W에 진입하려면은 최소한 5년이에요. 제가 보니까 최소한 5년. 제가 너무 작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많게 잡은 건지 모르겠지만 5년은 잡아야지 그 시장에 저는 진입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봐요. 생존 경쟁에서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다가 기계값이 낮은, 장비값이 낮은, 미니 같은 경우는 3천만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 정도면은 살 수 있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노후된 차 200~300만원짜리 하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소한 일거리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지난달에는 일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직장 생활하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다음에 평일은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그 월차를 냈어요. 월차가 지금 연차가 제가 좀 많아요. 20일 이상이라.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그 한 달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 2배 정도 수익은 벌었어요. 그래서 금액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시간을 활용을 하고 경력을 지금 계속 쌓고 있는 거거든요. 미니로 경력을 쌓고 또 대형 시장에 진입해서 그분들하고 경쟁하고 그분들한테 배우기보다 상대적으로 다 경제적 부담이 덜 가고 진입이 조금 쉬운 이런 그 미니 시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 시장은 제가 봐서는 전망이 있어요. 단지 그 전망이라는 게 예전처럼 뭐 1년에 1억, 2억씩 버는 이런 매출을 올리는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 기대 수준을 2, 300만 원 낮추고 그 이하로 낮춰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미니 시장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그 전망을 저는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거 진입을 하려면은 저는 전업도 좋지만 겸업으로서 투잡으로서 토요일 일일 활용하고 다른 때는 또 이제 스페어 기사를 모집을 많이 해요. 보면은 스페어 기사를. 그래서 스페어를 본 궤도에 5년 내 진입하기 전에 스페어를 이것저것 많이 타보는 거, 현장 경험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타보는 거. 그런데 미니 자기 장비를 갖고 있어야지 기능 습득이 어느 정도 돼야지 스페어 시장도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스페어 시장도 경력이 없으면은 진입이 어려워요. 보통 최하 2년, 3년 된 사람들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현장에 쫓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는데 스페어 시장하고 겸업으로서 이렇게 현장 경험을 많이 쌓아서 진입하시는 게 저는 그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굴삭기 시장은 저는 분명히 비전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특히 20, 30대는 젊은 층이 현재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화가 자동화가 아무리 다른 곳에 AI가 빠르게 진행된다 해도 이 굴삭기 시장은 좀 늦게 시작되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다른 시장들보다는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미래의 전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그 진입하는 과정들이 대형 시장을 할 거냐, 중형 시장을 할 거냐, 소형 시장을 할 거냐라는 거군요. 저는 이 소형 그 미니 시장을 선택한 게 가장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베테랑들하고 그 경쟁에서 제가 1%의 확률에 도전하지 1%의 확률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능이나 이런 것들 많이 숙달이 돼 있어요. 상수 터파기라든지 가스 배관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미래에 대해서 굴삭기를 전망을 내다보고 고민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을 접근할 때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도시에서 일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 농촌 쪽에서 지방에서 일을 할 거냐는 걸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시장을 도시하고 농촌하고 중간 지점의 어떤 이런 부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상수도 작업이라든가 이런 그 오도과된 이런 그 관교체의 작업이라든지 공장이나 이런데 그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농촌에서 부대죠. 농업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있어요. 농촌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 일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경계 지점에서 어떤
사업을, 굴삭기 사업을 저는 추진하고 있고요. 더 멀리는 어떤 경우냐면 나중에 그 토지 개발 관련돼서 제가 이제 토목 관련돼서 개발을 할 생각이에요.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쪽에 이제 겨냥을 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워서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면은 이 시장에 들어와서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최대한 기대치. 한 달에 두세 번 일을 한다, 네 번 정도 한다라는 목표로 세우고서 천천히, 그것도 처음부터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전망을 내세우면서 분명한 거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은 존재를 한다고 보여지고요. 포화 상태인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또 가장 큰 주제 중에 두 번째는요, 이 굴삭기 그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굴삭기 시장에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굴삭기 하면은 현실에서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해요. 월 50만원, 70만원. 진짜 많죠.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목수들이 가장 일을 잘한다 해도 50만원, 아니 25만원, 진짜 잘하는 사람 30만원 주거든요. 근데 굴삭기 하루 나가면 50만원 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장에 허와 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요, 돈 관리를 잘못하면은 돈을 절대 벌 수가 없어요. 모을 수가 없어요. 맨날 허덕여요. 겉으로는 남는 것 같지만 뒤를 깨지는 거. 이 장비가 그런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장비가 자칫 잘못하면 할부 인생에 묶여요. 1억 5천, 1억 3천, 1억 2천, 이거 할부 1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월 할부를 끊어야 돼요. 그걸 매달 갚아놔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할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 안 하고 현실에서 들어오는 50만원, 1대 50만원, 60만원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다 이게 내 것이라 착각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돈이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다가 그 소비를 하게 돼요. 심리적 소비가 그렇게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재무 상태, 자기 현금 상태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파악하지 않고 막무가내 할부 내고 얼마 나가고 계략적으로 다 유리되고 얼마나 계략 작업으로 잡으면은요, 실질적으로다가 과소비에 얽매여서 그 가늠한 수치와 다른 과소비에 얽매여서 자칫 잘면은 파산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굴삭기 가족 여러분들 물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런 그 경제적 어려운 부분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굴삭기 관련돼서 자산, 경제적 현금 흐름을 제대로 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게 다 내 돈이 아니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 굴삭기 수입이 층으로 나눠봤어요. 500만원 층, 그 다음에 1000만원 층, 1500만원 층,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는데, 오늘은 현금 흐름에 대해서 5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금 흐름을 좀 파악을 해서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특히 이제 대형은 월 할부금이 많기 때문에 민의로다가 월 500만원 정도 수입을, 그러니까 한 3천만원짜리 장비를 구입을 해서 월 500만원 정도 수입을 가정을 했을 때 제가 그 현금 흐름을 잡아본 거거든요. 500 정도면 열흘 정도 일을 한다고 봐야 되죠. 열흘. 근데 열흘 시장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열흘 쉽지 않아요. 열흘 하는 것도.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한 달에 열흘 정도 한다는 기준으로 보고, 월 매출이죠. 월 매출이 500 정도. 그 다음에 연 매출은 6,000. 근데 6,000이 사실 안 되죠. 1, 2, 3월 달은, 1, 2월 달은, 12, 1, 2월 달은 빼야 돼요. 그렇게 기준으로 잡았어요.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이것저것 했을 때,
열흘 정도 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경비율을 계산을 해봤어요. 경비율을. 여기에는 이 경비율에는요, 경비율에는 기름값, 유류대요. 그 다음에 보험료, 그리고 지입료, 소모품비 뭐냐면은 엔진오일, 유한이라든지 필터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유압 라인 같은 거 교체, 큰 고장났을 때 비용 좀 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소득세 있어요. 부가세는 여기서 넣지 않았습니다. 부가세 빼고 소득세, 그리고 차량 감가 또 고려를 했어요. 차량 감가도 고려를 하고 월 할부금 이거를 제가 계산했을 때 어떻게 계산했냐면 월로 다 나눈 거예요. 1년치를 벌어들이는 소득을 계산해서 월로다가 다 했을 때 기름값이 화물차 포함해가지고 한 4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월 40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는 화물차까지 해가지고 10만원. 월 10만원. 그러니까 1년에 120만원 정도 본 거죠. 여기 굴삭기 보험료하고 자동차 보험료 같이 계산했을 때. 그 다음에 지입료는 한 3만원, 2만원 정도 한 4, 5천원 정도 나오는데 3만원 정도 잡았어요. 그리고 소모품비 차량하고 화물차하고 굴삭기하고 한 12만원 정도 잡았어요. 그리고 소득세는 약간 부가세 빼놓고 5만원 정도 잡고, 감가는 1년에 한 21만원 정도 계산을 했거든요. 감가는 이렇게 하니까 할부가 없을 때는 한 약 91만원 정도 비용이 나와요. 그리고 할부를 꼈을 때는 125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월. 경비율을 이거 계산해 보니까 약간 할부가 없을 때는 한 22% 정도 되고요. 할부가 있을 때는 경비율이 약 한 33%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500만원 벌어들였을 때 월 매출액이 500만원 있을 때 월 순이익은 한 409만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순수익은 할부를 꼈을 때는 한 375만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돼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경비율을 넉넉하게 충분히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500만원이 다 내 돈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서 생활하신다라면은 반드시 빚을 져요. 왜냐면 500만원에 대해서 그만큼 소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할부금을 매달 할부금이 계속 갚아나간다는 게 일이 없으면 없을 달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500만원을 평균으로 잡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들쑥날쑥해요. 이 매일 벌어들이는 그 근로소득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월급 받는 거하고 들쑥날쑥 돈이 들어오는 이 그 굴삭기 시장에서 그 수입은 분명히 돈의 가치가 달라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훨씬 더 힘이 강해요.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들은 돈 관리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들어오는 돈. 그날 들어오면은 뭐 딴 일 있으면 급한 일 있으면 거기다 그 들어온 돈들을 쓰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한 달 뒤에 아무것도 안 남게 되고 오히려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서 제가 400만원, 370만원대 두 가지로 현금 흐름을 잡아봤는데 이 현금 흐름표에 그 생활을 맞추시면 안 돼요. 제가 보는 견지로는 400만원 정도 수입을 한다면은 300 정도의 수입, 300 정도의 수입 지출,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할부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 경우는 한 250 정도 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과잉으로다가 소득 계산이 돼 버려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일용직으로 들어가도 185만원 벌거든요. 근데 185만원이나 200만원은 기본적으로 내가 버는 소득이잖아요. 이 굴삭기를 통해서 버는 게 실적으로는 인건비를 많이 공제하고 난다면은 굴삭기 통해서 버는 거는 200만원 전후예요. 200만원 정도. 굴삭시장 사업을 한다면은.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다가요. 저는 제가
4월 달 기준으로 이제 제 벌어진 소득을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기름 들어가는 거 다 계산을 해서 이런 현금 흐름을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5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 순 벌어들이는 게 300만 원 이하다. 300만 원. 그리고 그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놓지 않고는 굴삭기 시장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없이 생활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이상을 다 보면은 분명히 빚의 인생, 자칫하면은 파산의 인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냉혹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굴삭기에 대한 비전과 전망과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굴삭기를 갖고서 일이 다 끝나고서 주행 연습을 하고 있어요. 외다리 주행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연습들을 평상시 많이 해놔야지 현장에 갔을 때 장비 다루는데 좀 익숙해질 것 같아서 재미 삼아서 우리 여러분들께 올려놨습니다. 이 제자리 회전하고 이런 것들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베테랑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좋았으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구독자분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품질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상을 보니까 저품질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나 이제 이 굴삭기 쪽에 영상을 찍어 올리니까 혼자 찍는 거는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찍다 보면은 화면이 작거나 아니면 그 포커스가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점 충분히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